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무소속 여수시 의원은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며 당 차원의 사과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지방선거를 핑계로 의정활동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직하거나 선거운동에 전념하면서 의회를 비우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여수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기념사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업 규모만 2,300억 원에 여수항 미래발전을 위한 과제 달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고흥 해창만 일대에서 주방세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최근 해창만의 어류가 잇따라 폐사하자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 세척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오늘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808명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여수에서 930명, 순천에서 1,110명, 광양 556명, 고흥에서 212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3,657명으로 전주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여파로 지방의회 파행 운영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당초 4월 19일부터 29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도정 질문 등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잔류 의원들의 서면 질문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의회 58명 의원 가운데 현재까지 15명이 사직한 상태이며 곡성과 화순, 영암은 지역구 광역의원이 1명도 남아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대선 당시 현직 시의원의 가족이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건데요. 해당 시의원은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지난달 초 여수 돌산에서 발견된 현수막입니다. 정한태 전 여수시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 읍사무소 인근을 포함해 총 3곳에 이 같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나 청담도 못했죠. 나이가 젊고 활동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조정되고 뭐 강제가 있어야죠. 경찰 조사 결과 현수막을 건 인물은 주철현 국회의원 보좌관인 A씨와 이재명 후보 캠프 선거 사무원이었던 B씨로 드러났습니다. 진행 중인 사안이라 나중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한태 전 의원의 아들이자 현직 무소속 시의원인 정광지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조직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수 갑 지역위원회가 의회 내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무소속인 자신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무소속이 많은 갑이 의뢰에게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민주당을 당선자를 만들기 위해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저쪽에는 무공천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좌관 A씨 등은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명예훼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지역구의 위원장이자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주철현 의원은 자신이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사전에 보고받은 내용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주당에 소속된 전남 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25명이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기초의원 후보자 406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음주운전과 부동산 투기 등에 연루된 후보자 25명을 2차 공천 배제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 민주당 공천 배제 대상자는 기초단체장 후보 4명, 광역의원 후보 11명, 기초의원 후보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여수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던 김종철 전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낮은 인지도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분열과 투쟁이 아닌 공존과 통합의 선거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1차에 이어 발표한 2차 내각 인사 8명 중에서도 광주 전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호남 소외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 소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광주 전남 출신 인사는 2차 내각 발표에서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 3명과 강원, 경남, 대전, 부산, 전북이 각각 한 명씩이었고 2차 내각의 평균 나이는 59세였습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1차 내각 발표에서도 광주 전남 지역 출신은 단 한 명도 발탁하지 않았던 윤석열 당선인. 지금까지 발표된 내각 인선 16명 가운데 7명이 영남 출신이라는 점은 능력 위주의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함으로써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후보자 시절 호남 소외는 있을 수 없다던 윤 당선인의 약속은 정권 시작부터 공연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또 가장 먼저 간 곳이 호남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도록 할 것입니다. 18개 부처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만 장관 인선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장관 2개 자리 중 하나 정도에 상징적으로 광주 전남 출신을 기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영원한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영남과 호남에서 각 4명과 3명을 기용하면서 지역별 형평성을 맞췄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역 안배를 어떤 점에서 정책적으로 항상 고려해 왔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좀 호남 인사들을 배제했다는 것은 이런 화합을 위한 정책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후보자 시절 줄기차게 국민통합을 이야기했던 윤석열 당선인. 영남 출신의 60대 남성 위주의 첫 내각을 발표하면서 노령화되고 지역 편중이 심화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검찰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을 통해 검사장 출신의 주철현 의원과 김회재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최근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 조직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이어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두 의원도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두 의원의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고기가 잇따라 폐사한 고흥 해창만 일대에서 주방세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어류연구센터는 오늘 주민들이 의뢰한 수질검사 샘플과 어류 사체를 분석한 결과 주방세제 성분의 일종인 알킬벤젠 설포네이트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센터 측은 지방 성분을 녹이는 작용을 하는 알킬벤젠 설포네이트가 어류의 아가미와 몸의 점액에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초 해창만의 어류가 잇따라 폐사하자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 세척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고흥군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권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았는데요. 내일도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여수 11에서 17도, 순천 13에서 20도, 광양 12에서 18도, 고흥 11에서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13에서 21도, 목포는 12에서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내년 4월 초 여수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2,300억 원 규모의 기념사업 윤곽이 잡혔습니다. 여수시는 일회성 기념행사보다는 여수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 달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개항 100년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2,357억 원 규모의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막대한 예산 규모는 일회성 기념행사 이외에 여수항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10건의 중장기 과제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과 크루즈 전용 터미널 확장, 박람회장 리모델링, 항만 친수공원 조성 등 일부 중장기 과제들은 국가계획 반영도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여수항의 과거 100년이 이제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강했다고 하면 이제 박람회 개최 이후에는 저희 이제 해양 복합 관광부나 거점 중심 항으로서의 여수항 역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맞게 미래 비전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장기 과제뿐 아니라 기념행사 위주의 단기 과제 8건과 시정에 반영해서 추진할 연계 과제 13건 등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의 실행 과제는 총 31건입니다. 특히 단기 과제 중에는 뷰포인트 포토존 설치와 타임캡슐 제작 설치, 다큐 영상 제작 등 3건의 대표 상징 사업이 개항 100주년의 의미를 더합니다. 다음 달에는 여수항 100년사 발간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여수항 자료 수집 운동은 작년 8월부터 해서 금년 5월까지 진행을 하고요. 지금 현재 시민들로부터 한 140여 점 접수가 됐습니다. 1923년 4월 1일 세관 지정항으로 개항한 여수항이 내년 4월 미래 100년의 청사진과 함께 새로운 기능과 역할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순 사건 신고 접수 건수가 조사를 시작한 지 2달여 만에 1,000건을 넘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여순 사건 신고 접수를 시작한 이후 진상규명 80건과 희생자 유족 신고 932건 등 오늘까지 총 신고 건수가 1,01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299건으로 가장 많고 순천이 159건, 광양 102건, 고흥 93건 등이며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한 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촌, 귀농을 희망하는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6명은 전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0대 대도시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 62%가 귀농과 귀촌 의향이 있고 이 가운데 44%는 전남을 귀촌 귀농지로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대비해 이에 맞는 맞춤형 대책과 정책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석유화학 마이스터고인 여수 석유화학고가 코로나19에도 취업률 70%를 기록했습니다. 여수 석유화학고는 지난해 취업 역량 강화 캠프와 기업 맞춤형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올해 졸업자 92명 가운데 64명이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졸업생 10여 명도 YNCC와 LG화학 등의 대기업에 취업하는 등 졸업생 취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경찰서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합니다. 순천경찰서는 오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22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전문 강사의 특강 등을 진행했으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취업 지원을 위해 앞으로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남도교육청과 한국섬진흥원이 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섬지역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해 섬교육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5대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